갑시다. 자, 자네. 이항분포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였죠? 네. 여기다 쓸 필요 없잖아. 나 이거 쓰는 동안에 이항분포의 정의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 보세요. 너무 작은데?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였죠? 에이, 시끼야! 쓴 걸 보는 건 누가 못해, 이 시끼야! 자, 다시. 복수도 안 해서 그래. 숙제는 안 해서 그래. 자, 가자. 확률 분포라는 거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치? 이산 확률 분포라는 녀석이 있고,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둘은 뭐다? 확률 변수가 이산, 셈을 가능한, 즉 개수를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갖느냐, 이를테면 점수와 같은 식으로, 또는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 연속 확률 변수를 갖느냐. 예를 들면 당수량 같은 거, 맞죠? 그런 녀석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맞지요? 자, 이산 확률 분포는요, 항상 표로 정리를 한다 그랬고, 얘는요,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연속적이다 보니까 표를 그릴 수가 없거든. 맞지? 자, 그리고 나서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그 확률을 함수라고 나타내게 되는데, 확률 질량 함수라 불렀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요, 확률, 그렇지, 밀도 함수라 불렀었어. 그래서 함수에다가 어떤 x값을 하나 띡 넣는다 그래서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을 질량이라고 부른다면 밀도가 나와. 그래서 항상 그 범위, x의 범위를 한 번 더 곱해줘야, 즉 넓이를 구해줘야 뭐가 된다?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넘어갔었잖아, 맞지? 아무튼 얘는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가고, 얘는 하나하나의 값들을 확률이라 부르게 됩니다. 맞나요? 각각의 녀석들은 독특한 녀석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얘는요, E, V, 시그마. 맞니? 얘는요, P를 물어보는 게 일단 메인이긴 합니다. 물론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P를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사실 의미가 없거든. 표에서 몇 개의 값들만 읽어주면 끝나다 보니까 거의 메인은 EV 시그마로 넘어가게 되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EV 시그마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한 번 더 좀 진행을 해줄게. 근데 대부분은 확률에서 끝납니다. 넓이를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독특한 녀석들이 하나씩 나와요. 얘는요,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얘는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각각 독특하게 하나씩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항분포까지는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정의,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너가 잘 기억해둬야 되는데, 이항분포의 정의는 뭐다? 사건, 발생, 확률이 항상 일정합니다. 맞죠? 나는 그거를 고정된 이라는 단어로 쓰기는 했어. 고정된 그런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시행을 할 때마다 사건 발생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 독립시행을 어떻게 합니다? 여러 번 반복 시행하게 돼요. 그때 그 사건 발생 확률이 일정했다라는 그 사건이든 또는 다른 사건이든 뭐든, 그 사건 하나가, 그 사건이 뭐하다?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발생하는 확률,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다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누구를? 횟수.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두게 되면 그게 바로 이항분포가 된다. 맞지?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정의고요. 그래서 한글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걸 읽어보면은 결국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라는 걸 4번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항상 어떤 1이든 앞면이 3개 나오든 2개 나오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을 딱 잡는다면 확률은 항상 일정한 녀석. 4번 여러 번 반복했네. 그때 어떤 사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다. 여기에서 바로
이항분포 따르네 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 거지. 정의 자체에서 네? 뭐? 유승엽 선생님? 이렇게 웃잖아. 웃는 것도 거의 똑같지. 유승엽 쌤도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만나서 인사했는데. 저 가요. 자, 아무튼 가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정의를 가지고 찾아내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항분포를 표기하는 방식은 항상 어떻게 표기했었다? B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뒤에는 항상 NP가 나오는데 N이 뭐다? 반복 횟수. P가 뭐다? 고정되어 있는 그 확률. 맞나요? 오케이?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야? 4번 반복할 때. 그리고 2개가 뒷면이 나오는 그런, 여기 또 있었네.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온다라는 그 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하러 가보자. 어떻게 됩니다? 4개 중에 2개가 나오는데 2개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 제곱이고요. 다른 2개가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옵니다. 됐죠? 됐죠? 이 확률 하나도 역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 계산 얼마야? 6 곱하기 16분의 1 얼마야? 8분의 3인가? 오케이. 그게 P예요. 되나요? 뭐야? 8분의 3. 그러나서 마지막 뭐야? 여기서는 EV 시그마를 구하는 공식. 뭐라고 해줬지? E는요? NP. V는요? NPQ. 기억나? 시그마는요? 루트 NPQ.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 복습 안 해서 그래요. 오케이? 복습을 생활합시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봅시다. 얼마예요? 2분의 3 하고 끝나는 거였단 말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항분포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확률 질량 함수를 주기도 해.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 기억하세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맞죠? 그래서 확률에 대한 함수를 보고 확률 질량 함수를 보고 이거 이항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네 라는 거를 알아도 좋아요. 알았나요? n번 중에 x번 발생합니다. p의 확률로 x번 발생하고요. 1-p의 확률로 n-x번 발생합니다. 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으이차. 됐지? 자, 그러고 나면 오늘 뭐로 넘어간다 마지막? 분포,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데, 자, 정규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 fx를 주긴 줍니다. 근데 앞으로는 2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x를 보면은 루트 2파이에 까먹었다 또. 시그마였나? 이였나? 시그마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나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맨날 기억이 안 나. 루트 2파이분의 1에 2에 Z는 뭐야? Z, FZ. 이건 표준 정규분포잖아. 정규분포. 시그마 맞네. 어휴, 이걸 어떻게 외워? 자, 가자. 보자. fx는 뭐라고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 이거 외우겠냐? 나도 못 외우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런 걸 따른다. 즉, 이거는 너희들이 어떤 계산을 통해서 식을 계산하거나 하는 그런 녀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일단, 정규분포. 정규분포에서도 뭐?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확률은 뭐? 넓이라 그랬거든. 넓이는 뭐? 수투에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로 배웁니다.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적분 지금 너는 수투를 안 해서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적분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너무 복잡해. 알아서? 더구나 이건 수투 적분도 아니야. 미적분 적분에서도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거 적분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반드시 너희가 해줘야 되냐면 표준화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요. 그 표준화를 하기 전에 일단 fx, 확률 질량 함수가, 밀도 함수가 fx로 표현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확률 변수 x가 따릅니다. 누구를? 정규분포를요. 정규분포는
m 시그마의 제곱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을 뭐 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확률 변수를 뭐 한다? 표준화해 주게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변수를 표준화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표준화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자. 자, 가자. 표준화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Z라는 확률 변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표준화하는 과정은요. 항상 시그마분의 x-m이에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Z라는 확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식은 X라는 놈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녀석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이 Z를 구해보자. 뭐야? 이 녀석이다. 그치? 이 녀석을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라고 써봐. ax 플러스 b꼴. 맞지? 그럼 어떻게 하라 배웠어 지난번에? 2x 앞에 시그마분의 1이 붙고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붙는데 얘들아 2x와 m 똑같은 의미 아니냐? 그럼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뭐야? 0됩니다. 표준화 해주는 이유는 평균이 0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두 번째 이유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 분산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 뭐가 된다? vx 앞에 뭐가 붙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붙어. 선생 시그마 제곱이 v잖아. 약분 1 돼요. 분산은 1로 맞춰주게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표준을 해주고 나면은 정규분포인데 뭐가 되냐면 0에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정규분포로 넘어가게 되면은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주게 돼요. 그 왜 하는지 지금부터 슬슬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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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잘 봐. 여기에서 너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fx라는 녀석의 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평균을 기준으로 x는 m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꼴로 생기게 되는 무슨 모양? 종 모양의 곡선이라 불러요. 알았나요? 그 녀석을 가지고 한번 가볼 건데 자, 11번 가볼게요. 확률 변수가 종 모양의 곡선을 따라가는 즉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맞죠? x1보다 크거나 같고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확률은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 곡선에서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확률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한다?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왼쪽 부분 색칠한 거 여기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은 걸 빼면 됩니다.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거 아니냐? 그럼 맞아? 에이 반대다 그랬지. 거꾸로 빼줘야지. 틀렸어요. 알았나요? 네. 그럼 꼭 제대로 고치면 뭐야? 이거면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은요. m보다 작거나 같다, m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니은은 보자마자 참이에요. 왜? 평균 m을 기준으로 라고 했잖아, 내가. 좌우 대칭이라 그랬거든. 맞지? 항상 좌우 대칭입니다. 그럼 뭐야?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겁니다. 맞나요? 얘는요. 이겁니다. 둘이 어때? 합하면 1인데 절반 똑같으니까 각각 얼마네? 0.5가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평균 기준으로 왼쪽, 평균 기준으로 오른쪽 넓이는 0.5입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세 번째. 얘 맞아 틀려?
맞아요. A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랑 이거랑 더해주면 얼마? 1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답은 뭐예요? 5번이 되겠네요. 되니?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 512번 가보자. 자, 봅시다. 두 학교 A와 B의 수학 성적의 분포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대. 정규분포를 따른대. 맞죠? 맞죠? 그때 평균을 각각 M1, M2라고 합니다. 자, A반의 평균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B반의 평균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둘 중에 누가 커? M1이야, M2야? M2가 당연히 크다, 맞지? 맞아요? 됐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표준 편차 또는 시그마. 산포되어 있는 정도. 맞지? 얼마만큼 옆으로 퍼져 있는지를 얘기를 한다. A가 커, B가 커. 퍼진 정도는. A가 크지? 퍼지면은 낮아지잖아. 당연하잖아. 맞지? 됐나요? 됐나요? 정확하게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그마 1이 크다라는 건 알 수 있겠다. 맞지? 답은 일단 그래서 3번이야.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성적을 물어보면 단어로 용어가 고르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 성적이 더 고른 반을 찾아보세요. 고르다. A야, B야. 왜 B라고 생각을 해? 성적이 고르다라는 얘기는 있잖아. 0점부터 100점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가 아니야. 애들의 성적이 지들이 가져간 점수가 골고루 가져갔으니까 대부분 성적이 어떻다는 얘기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맞춤 문제들을 골고루 나눠 가져갔다는 얘기야, 성적을. 알았지? 그래서 애들의 성적이 몰려있는 B가 더 고른 거 맞습니다. 잘했어요. 알았죠? 성적으로 얘기할 때 고르다라는 걸 애들이 선생님 A가 고른 거 아니에요? A 고르게 퍼져 있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고르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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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아까 어디까지 했지? 내가 뭐 풀어보라고 하고 잠깐 한 거지. 요 녀석 가자. 지금 현재 정규분포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이 60짜리 표준 편차가 3짜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때 뭐 해주세요? 이 녀석을 구해달래.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을 잘 보자. 평균을 기준으로 x까지 가는 동안 평균에서부터 x까지의 범위에서의 확률을 제공을 한 거다. 맞지? 평에서 어디까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0.5배만큼.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1배만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도 어떻게 해줘야 돼?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변했어? 6만큼. 근데 그 6은 표준 편차에 그렇지 2배만큼 변했습니다.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평균 얼마만큼? 마이너스 1배만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까지다. 그치? 근데 여기가 뭐라고? 얘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 요거겠다. 그치? 0.477이 요 녀석의 넓이 확률은 얼마겠다? 요 녀석이 되는 거야. 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확률은 여기서부터 표준 편차의 1배만큼. 됐죠?
그래서 둘이 뭐 합니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0.81815 됐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이런 식으로 뭐 표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유형 6번 확률을 줄 테니까 K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보기도 해. 어차피 같은 유형이니까 패스해도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뭐 하러 갈 거야? 유형 5번, 6번 패스하고 표준화라는 걸 하러 갈 겁니다. 자, 보기 들어봐요. 아까 우리가 표준화라는 얘기를 했다, 그치? 맞지? 자, 윤성아, 네가 이번 중간고사를 볼 거야. 수학이 70점 나오면 좀 그렇다. 그치? 수학이 예를 들어서 90점이 나왔대. 너 영어 잘하나? 아니야? 영어가 80점이 나왔대. 뭘 더 잘 봤어? 수학을 잘 본 거 확실해? 수학은 1등급 컷이 93이었대. 얘는 1등급 컷이 시험이 너무 좀 그렇다. 85. 1등급 컷이 80이 나왔대. 뭘 더 잘 본 거야? 영어. 절대적인 점수만 가지고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맞죠? 왜? 수학과 영어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이 달라질 겁니다. 성적을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이 다른 녀석들이 있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어디 있어? 표준화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표준화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왜 배운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이 있어. 수학과 영어, 국어 이런 것처럼 기준이 다른 뭐 점수라고 할게.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준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학이 85점이고 국어가 90점이라고 해서 국어를 잘 봤는지 수학을 잘 봤는지는 너가 판단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자, 윤성이가 수학 성적이 있고 영어 성적이 있어요. 그때 윤성이는 수학이 국어까지 할까? 85점 영어가 70점 국어가 80점이 나왔대. 근데 반평균을 구해봤더니 얘는 80점 얘는 60점 얘는 70점이 나왔대. 얘는 표준 편차는 5점, 1점, 5점, 2점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변환 점수라 부르는 Z 점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윤성이의 Z 점수. 몇 점?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플러스 5가 나와요. X 빼기 M 10 나누기 표편 양수 2가 나와요. X 빼기 M 10 나누기 2 플러스 5가 나와요. 누구를 제일 잘 본 거야? 수학과 국어, 동률, 영어만 못 봤어요. 만약에 여기를 몇 점 정도로? 90점 정도로 가보자. 얘는 그럼 뭐? 플러스 10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뭘 제일 잘 본 거야? 수학, 그 다음은 국어, 그 다음은 영어. Z 점수. 뭐?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어떤 성적이 가장 상대적으로 잘 받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비교 대상을 만들게 돼요. 이해됐어요? 이 녀석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뭐예요? 확률 두 개가 똑같대. 근데 기준이 달라. 근데 어떻게 확률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지?
확률은 비율. 등급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비율, 얼마만큼 더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비교를 하지?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줘요? Z점수로 바꿔줍니다. 알았나요? 가자. 12에서 10 뺍니다. 얼마예요? 2. 2를 표편 2로 나눠주세요. 1. 얘는요? 3. 됐니? 여기는요? 1. 여기는요? K-20 나누기 4. 됐니?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돼? 3 돼야 돼. 그래서 K는 얼마예요? 32가 됩니다. 됐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네. 525번, 529번 풀어보세요. 532번까지 3개. 25, 29, 32. 가자. 25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오른쪽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p 35보다 크거나같고 5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p 확률을 구해주세요. 됐죠? 뭐예요? 옆에 확률 분포 표를 보래. 이제 뭐야? 자, 이 표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아까 kx로 나오고 k로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 녀석 이게 m. 그 녀석은 뭐냐면 정규분포표고 얘는 표준 정규분포표입니다. 자, 실제로는 우리는 8, 90% 이상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게 돼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러 가게 돼요. 즉,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표들은 전부 다 뭐다? 표준 정규분포 표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갑니다. 표준화하는 이유가 뭐다? 표를 이용하여 뭘 구하려고?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알았죠? 너가 이제 공대 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공대를 보면 있잖아. 정말 이제 실생활과 밀접한 과다,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나온 건축공학과를 얘기를 해줄게.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골이라는 걸 씁니다. 맞죠? 철근도 쓰지만 철골. H형광 같은 걸 쓰거든. 그 H형광이 다 똑같이 생겼겠어? 아니,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달라. 근데 그 수치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수치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 물론 한두 가지, 10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 종류 자체가 100가지가 넘어. 근데 그 100가지가 넘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싹 다 이 철골이 받을 수 있는 힘, 이 철골이 버틸 수 있는 응력들을 다 계산을 하겠니? 수계산을 통해서. 아무리 컴퓨터를 쓴다고 해도 너무 복잡해져.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밑에 표로 정리합니다. 뭐? H, D, 뭐 H, 뭐 I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표현을 해놔. 그 D나 H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버틸 수 있는 응력이나 힘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로 싹 다 정리를 해놓고요. 실제 그런 건축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실생활에서는,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겠지? 말 그대로 표를 보면서 계산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뭐 표로 정리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표로 확률들 정리해 놓을 테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이 표 보고 확률 찾아. 데이터화 해 놓습니다. 막 표만 뒤져가지고 뭐예요? 확률 찾으러 가는 거야. 알았죠? 공대 쪽, 실무 쪽을 가보면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데이터로 정리를 해놓고 그 표만 보고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아무튼 뭐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X 상태에서 확률 구하는 거 가능? 우리는 Z 상태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Z를 구해주러 가는 거죠. 갑니다. 55에서 40 빼보세요. 얼마예요? 15. 15에서 1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1.5. 얘는요 35에서 40을 뺍니다. 마이너스 5. 10으로 나눠주세요. 마이너스 0.5. 그럼 이 녀석 이제 확률을 구해야 돼. 이거를 해설지처럼 식으로 막 쓰려고 하지마. 이것까지 구했으면 이제 뭐 하세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가운데를 0으로 그려주세요. 가운데는 평균. 평균은 표준하고 나면 뭐 되거든? 0 되거든, 0. 알았죠?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5 플러스 1.5 확률 구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한 것처럼 따로 얘는 얼마? 0부터 0.5까지 1915 오른쪽 부분 얼마? 0.4332 둘이 더해주면 얼마? 0.6247 대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됐죠? 됐죠? 예. 자, 보자. 잠깐만. 525번, 529번으로 가보자. 확률만수 x가 정규분포 n 45,5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블라블라를 만족시키네. 이번에는 뭘 줬어? 거꾸로 확률을 줄게. A 구해봐. 이거다, 그치? 어찌됐건 뭐 하는 거야? Z로 바꿉니다. 맞나요? 왜? 주어져 있는 표가 표준 정규분포. 많이 40 빼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5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1. A 빼세요. 45. A 빼기 45. 나누기 얼마예요? 5.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0.84가 되고 싶대. 가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이 얼마야? 0.3413밖에 안 된다. 그치? 됐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그 전체 확률이 0.84가 되겠어? 얘는 0.4987이 되겠는데? 아이고, 4987. 됐지? 그래서 얼마예요? 4987? 오케이, 3.0입니다. 아, 그 3.0은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나온 거야. 됐지? 얼마예요? 60 되겠네요. 됐니?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그 다음에 532번 뭐야? 6원인의 반 성적 어쩌고 쭉 막 하면서 나온다. 자, 이거 봐봐. 야, 수학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은. 그렇지? 보통 제일 잘 본 거 뭐게? 100% 수학이에요.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게? 영어다. 거의 뭐 한 70%의 확률 정도로 이게 답이다. 희한해요. 저는 잘 모르겠으면 찍어. 알았지? 영어를 싫어합니다. 수학 선생들은 대부분. 알았죠? 자, 아무튼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거 뭐? Z점수 찾아야겠다. 그치? 자, 성적에서 반평균을 뺍니다. 15 나누기 15 1입니다. 수학 가자. 92에서 72 뺍니다. 20. 20을 뭐로 나눠요? 18로 나눠요. 1보다는 조금 크다. 그치? 얘 가보자. 88에서 74 빼주세요. 얼마예요? 14. 14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세요. 16. 얘는 0보다 크긴 한데 1보다는 좀 작아. 제일 잘 본 게 수학, 국어, 그 다음이 영어 순서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비교 기준이 다른 성적을 뭐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유형 11번, 12번, 13번 전부 다 당신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535번 동그라미 540번 동그라미 3개만 해야겠다. 544 3개 35, 40, 44 3개 고고.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이 67점, 표준편차가 4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때 아무거나 하나 골랐는데 보충 수업을 받는 확률을 고르세요. 자, 확률을 다른 말로 비율. 알았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 중에서 보충 수업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끝. 그래서 뭐야? 지금 어떻게 해달라? 싹싹싹싹싹 몇 점? 67점. 표준 편차 얼마? 4점. 그리고 뭐 65점 이하 65점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을 골라주세요. 확률을 골라주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알았죠? 됐죠? 됐죠? X 상태로 얼마야? 6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 상태로 못 구하네. Z로 바꿔보자. 됐지? 65에서 67 뺍니다. 마이너스 2예요. 표준편차 4로 나누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0.5예요. 됐죠?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 요만큼의 확률 얼마에서? 0.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그게 뭐야?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 뭐? 이 녀석 빼주는 거다. 맞지?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0.162예요. 되었나요? 답은 2번. 어때요? 아닌데? 응? 0.5. 맞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0.5. 그러네. 왜 이걸 뺐지? 0.19를 뺀다. 그치? 0.3 하나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를 1.1로 잘못 써서 그렇구나. 0.5. 됐지? 그 다음 540번 가보자. 어느 고등학교 1400명의 몸무게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학생 수를 구하세요. 얘들아, 자 다른 말로 학생 수를 구하세요. 결국 뭐다? 비율에서 뭐 해주세요? 곱하기 전체 학생 수. 됐지? 됐지? 네, 비율을 구합시다. 뭐예요? 확률 구하자는 얘기고. 확률 구하자, 비율 구하자는 얘기고. 맞죠? 맞죠? 가자. 뭐야? X 얼마 이상? 54.5 이상. 얼마 이하? 68.5 이하. 근데 X로 구할 수 있어? Nope. 제 들어바꿔야 됩니다. 맞죠? 54.5에서 귀찮아라 씨. 야, 54.5에서 65 빼면 얼마야? 10.5야? 10.5. 10점 뭐야 이것도? 10.5를 또 7로 나눠요. 얼마야? 1.5? 1.5다 그치? 됐죠? 네. 68.5에서 평균 65를 빼세요. 얼마? 3.5를 7로 나눠 얼마야? 0.5? 요거네. 대현이 오케이. 그럼 이제 가자. 플러스 1.5다. 실수하지 말고. 이건 뭐야? 1.5에서 0.5까지. 뭔 개소리야. 미쳤나봐. 뭐야 이거. 이게 마이너스 1.5였어? 놀래라. 됐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과 이 녀석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얼마예요? 0.62.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 곱하기 1400. 맞지? 거지 같은 계산들이 항상 나옵니다. 알았죠? 62에서 14 곱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1의 자리 얼마야? 8이야. 답 찾아봐. 얼마야? 4번도 있어. 찍어! 868이겠다. 그치? 됐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진짜 찍은 건 아니고요. 계산한 겁니다. 대충. 알았죠? 됐지? 넘어가도 되겠지?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때 응시자들이 점수가 뭐야? 평균이 310점,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문표에 따릅니다. 오르르르락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죠. 합격자는 어떻게 가려? 당연히 상위권부터 가른다. 그치? 맞지요? 그래서 상위에서 얼마까지? 전체 학생들 6,000명 중에서 얼마까지? 900까지. 자, 합격자들은 상위에서 비율로 따져봤을 때 얼마가 되도록 하자? 6,000분의 900이 되도록 하자. 됐지? 빠방 약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요? 3으로 약분할까요? 20입니다. 됐죠? 그럼 분모분자 몇 배? 5배. 그럼 뭐야? 100분의 15. 얼마야? 0.15가 되도록 하자라는 얘기다. 맞지? 그러면 어디? 요만큼 확률은 뭐가 되도록 하자? 0.35가 되도록 하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도록 하자? 1.04가 되어주면 돼요. 그게 바로 합격생들이 최저 점수에서 평균 얼마? 310점을 빼고 뭐로 나눈 거?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렇게 계산해서 x만 구하시면 답이에요. 되나요? 오케이. 이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해주면 362가 나오는데. 됐지? 네. 그러면 이제 고난 들어갑니다. 얘들아, 자, 보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섞어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맞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섞어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걸까? 지금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자. 548번으로 갑니다. 확률면색사가 분명히 뭘 따른다고 했어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줬습니다. 줬다라는 말은 졸라 쉬운 문제다. 그치?
이항포는 보통 이항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숨겨놓거든요. 근데 얘는 줬다? 그러면 이항포, 정유항포 연결하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좀 많이 낮은 편. 이해됐니? 오케이. 어찌됐건 이항포를 따른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x가 1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선생, 이항포를 따른 거에서 확률을 물어볼 수 있다며? 구해보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돼? p x가 135일 때 확률, 독립시행 확률로 구할 수 있겠지. px가 136일 때 확률, 독립시행 확률로 구할 수 있겠지. 라라라라 갑니다. px가 192일 때의 확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다 구하래. 대충 봐도 한 60개쯤 되는 독립시행 확률 다 계산해서 다 더할래? 미친 거지. 못 구해 이거는. 맞죠? 구하라고 하는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됩니다? 너무 많아. 이항포를 따는 걸 알겠는데 확률을 너무 많이 구하라고 한두 개 구하는 것까지 뭐 끽해봐야 한 4개, 5개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다 쳐. 더 많아지면 힘듭니다 사실. 맞죠? 4개, 5개도 사실 힘들어. 시행회수가 너무 커서 192C에 5 이런 거 어떻게 구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확률을 구하기 쉬운 누구를 가자? 연속 확률 분포, 즉 정분포를 하러 가자.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선생, 사람 키를 만약에 1의 자리에서 끊는다라고 치면은 사실 사람들의 키는 연속이니 이산이니? 이산이지. 맞지? 1의 자리에서 끊는다 치면 소수점까지 안 내려가고. 맞지? 대충 어떻게 했어? 남자 키라고 해볼까? 평균이 얼마지? 113인가? 173 평균에 사실은 제일 많아야 정상입니다. 맞죠? 물론 실제 키, 사람들이 말로 하는 키 말고. 말로 하는 키는 어때? 179? 없지? 179 졸라 작아. 갑자기 180에서 뻥 뜁니다. 맞죠? 이런 뻥쟁이들 늘어나잖아. 그런 거 말고. 실제 사람들의 키를 쭉 보면 결국 평균 주변으로 갈수록 몰려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의 키라고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의 키라고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 대략 3천만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5천만 명의 국민 중에서 3천만 명이 남자, 2천만 명이 여자라고 해보자. 그럼 3천만 명의 남자들을 가지고 키를 조사했다. 사람 키가 190에 몰려있겠어? 아니잖아. 특정 키에 몰려?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뭐? 근사적으로 정유포 곡선을 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항포를 따르는 경우가 100% 있어. 무조건 따르고 있는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뭐 한다? 근사적으로 정유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따르는 정규분포는 보통 B로 표현을 하고 근사적으로 따르는 걸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화살표 근사적으로 따르는 걸 정규분포 물결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학교에서 표현한 거랑 좀 달라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잘 봐봐.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거는. 알았지? 짝대기가 없을 거야 아마. 이걸 거고 얘가 뭔지 모르겠네. 학교 거 아무튼 잘 들어봐. 쌤들마다 조금씩 표기하는 정황이 달라서. 알았죠? 자, 아무튼 근사적으로 따른다. 그러면 뭐 할 수 있겠네? 확률 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간다. x가 뭘 따릅니다? 이항포를 따릅니다. 근데 시행 횟수가 졸라 커. 그러다 보면 얘는 근사적으로 따르게 되겠죠. 누구를? 정규분포를.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았지? 자, 뭐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이 곱해서요. 4로 나눠봐. 48. 맞지? 곱하기 3. 144.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다른 말로 분산입니다. 분산 어떻게 구해요? NP에다가 Q 하나 더 곱하는 거지. 맞지? 방금 NP 구했잖아. 맞지? 곱하기 뭐? Q. 됐니? 얼마야? 36. 36은 6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아까 구하라고 했던 누구? 135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근사적으로 따르는 누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 됐니? 됐니? 뺍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를 뭘로 나눠요? 표준편차 6으로 나눠요. 마이너스 2분의 3. 되니? 끝. 그럼 뭐야?
머릿속에 표준정규분포 곡선 그려지나? 마이너스 1.5는 왼쪽에 있습니다. 맞죠? 그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라 그랬어. 0.5에다가 0.433이 더해주면 0.933. 대현이 이렇게 가는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예요. 할 수 있겠어? 쉽죠? 됐죠? 대신에 뭐? 이제부터 앞으로는 뭐?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숨겨버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51번, 55번 두 개 풀어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체는 항상 독립시행인 건 너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720번 반복했어요. 충분히 크게 엄청 많이 던졌다. 맞죠? 그때 1의 눈이 나온다. 그런 사건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잡는다면 x라는 녀석은 분명히 뭘 따르게 될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거야. 맞지? 독립시행이라고 했으니까 720번 나오고요.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 녀석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걸로 바꿔줍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120. 여기다 얼마? 6분의 5를 곱해줍니다. 맞나요? 10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되었니?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자. x가 얼마? 100번 이상 130번 이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뭘로 바꿔주게 되겠지? 표준화해서 z로 바꿔줍니다. 맞죠? 100에서 120을 빼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2. 두 번째 130에서 100을 20을 뺍니다. 10 나와요. 10으로 나눠주세요. 1 됩니다. 답은 그래서 얼마예요? 이 둘이 더한 거. 맞니? 되니? 얼마 나와? 0.8185? 2번 나오네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자? 555번으로 가보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 3단의 문제에 100개 임의로 답한다. 임의로 답한다는 얘기는 뭐야? 찍는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럼 뭐예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찍을 때마다 맞추는 확률 5분의 1. 5개의 보기 중에 하나의 확률로 맞춘다. 맞지? 오케이? 됐죠? x는 뭘 따르게 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몇 번 반복? 100문제의 임의로 반복. 얼마? 5분의 1. 됐지? 그러고 나서 뭐 해주세요?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추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춤 횟수. 맞춘다라는 사건. 지금 이게 뭐야? 내가 X 앞에다가 뭘 쓰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뭐? X 앞에다가 우리가 확률 변수를 우리가 설정했잖아. 우리가 설정한 확률 변수를 할 때는 항상 뭐 해주세요? 앞에다가 써주세요.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설정하더라도 앞에 한 번씩 써주는 게 좋아요. 알았죠? 알았니? 네. 100번 반복 시행해서 5분의 1의 확률로 맞추는 확률을 썼잖아. 그럼 맞춘 개수가 나오겠지. 맞추는 횟수가 나옵니다. 알았나요? 맞춘 문제의 개수, 맞춘다라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잡은 거야. 그 횟수가 어떻게 된대?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너무 많을 게 예상이 돼. 이게 99, 100이 아니고서야.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래? 확률 구하기 가능하겠어? 아니요. 그래서 뭐 하러 갑니다? 근사제곱 따르는 정윤포를 구하러 갑니다. 얼마예요? 22의 제곱. 5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4의 제곱이구나. 됐지? 예. 갑시다. 어떻게 나와요? 표준화를 했을 때 뭐가 나왔을 게 예상이 돼? 0.01이 되려는. 요만큼이 0.01이 돼야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0.49가 돼야지. 맞죠? 그럼 여기 뭐겠어? 2.5가 되겠고 얘를 표준화하면 나온다는 얘기겠지. A에서 평균을 빼서 4로 나눴을 때 2.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A는 얼마? 30 나올 겁니다. 30. 알았어요? 4분의 10이니까 2.5 맞지? 2분의 5니까 맞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네, 30이 답이에요. 30. 대현이. 자, 가자. 다음 장 넘어가 봐요. 자, 566번 동그라미. 567번 동그라미. 두 개 풀어보세요. 66, 67. 알았죠? 알리기. 갑시다. 566번입니다. 어느 농원에서 생산되는 오이의 무게는 200, 평균이 200, 표편이 20인 정균포를 따릅니다. 무게 X라고 할까? 정균포를 따른단다. 다 지워도 되지?
200에 20짜리. 됐죠? 그리고 길이도 있네. 새로운 게 등장했네. y를 얻어보자. 정음파를 따른댄다. 32제곱. 그러니 그때 오이의 무게가 190 이상. 그리고 길이는 26 이상 34 이하이면 상품으로 분류한대요.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상품으로 분류되는 확률. 즉, 뭐 말 그대로 확률을 구하시오. 맞죠? x 어떻게 돼야 돼? 190 이상. 되니 표준화라는 걸 해볼까? 어떻게 됩니다? 빼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20으로 나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되니 얼마야? 0.6. 미쳤나봐. 0.81.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y. 길이는 26 이상 34 이하. 확률을 구해보래. 어떻게 하면 돼? 26에서 30을 빼요. 마이너스 4. 2로 나눠요. 마이너스 2. 대현이 34, 30, 4, 2. 그래서 아까 얼마예요? 0.96. 그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왜? 교집합 찾는 거. 독립이니까 곱해주게 됩니다. 됐나요? 계산 생각할게요. 0.6624 나온대요. 답이 이상한데? 나 맞게 계산한 거 맞아? 맞게 계산한 거 맞아? 계산이 잘못된 거 같지? 뭐야? 6624 아니야? 문제가 다르나? 문제 똑같은데? 뭐지? 야, 뭐가 잘못됐냐? 너도 이거 나왔어? 내가 지금 계산 잘못했나? 아, 야, 이거 잘못했네.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네. 이거잖아. 0.19에다가 0.5를 더해야지. 0.6969. 됐죠? 얘 잘못했네. 됐죠? 그래서 650. 맞네. 0.6624 나올 거예요. 알았죠? 계산 진행할게요. 567번 가보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무게는 지워도 되죠? 사과의 무게는 뭐 하게 된대요?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짜리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400에 50의 제곱짜리. 그리고 이 사과 중에서 무게가 442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답니다. 자, 차차차차. 그때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100개 중에서 사과 중에서 100개를 임의로 선택했는데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임의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 곧 통계적 확률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알았지? 알았지? 또는 아닐 수도 있고. 다음 가보자. 어떻게 되시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1등급 이상인 거의 확률을 구해줄 수 있겠지. 맞니? 어떻게 구하면 돼? 표준화 해볼까? 뺍니다. 42. 50으로 나눌게요. 얼마예요? 0.84다, 그치? 0.8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래. 자, 머릿속에 그려지지? 됐죠? 얼마예요? 0.2가 되겠네요. 대현이 하나를 골랐을 때 1등급 이상, 1등급이 나오는 것을 뭐예요? 0.2의 확률이라고 찾아놨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네!
100개를 뽑을 때마다 항상 그 녀석이 1등급일 확률이 0.2. 확률이 일정한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고 1등급 상품의 뭐? 1등급 상품이 나온다라는 것의 횟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로 잡게 되면 y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다. 그치? 100번 반복 시에 한 번 반복할 때마다 0.2의 확률. 대현이? 예! 그래서 뭐예요? 아, 여기서 y라는 그 개수가 24개 이상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데 이항분포 가지고 확률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합니다? 정규분포로 갔다 옵니다. 이거예요. 복잡하다, 그치? 얼마야? 0.8 곱해봐. 16, 4제곱? 아, 그래서 이건 뭐야? 표준화를 해줬더니 1보다 크고 낮추면 찾아. 그럼 뭐겠어? 삭삭삭삭삭삭 1 삭삭삭삭 뭐야? 0.16. 대현이 끝. 답은 2번. 이거예요.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갔다가 또 정규분포로 끝나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요런 게 이제 정규분포와 이항분포를 섞는 문제 중에 좀 고난도 편에 속해요. 모의고사로 치면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야.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똑같거든,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가지고 뭐 킬러 문제라고 하긴 애매한데 내신용으로 치면은 꽤나 어려운 편에 속하겠다, 그치? 연습이 그렇게 많이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고난도 문제요라고 한 건데 정형화 돼 있어, 풀이가. 풀이 잘 기억해놔요. 알았나요? 네, 그러면 뭐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파트 통계적 추정 쪽 진행합시다. 자, 다시 말하지만 통계적 추정 파트는 너가 개념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뭐 물론 실제로 시험을 공부한다 치면 문제 푸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걔를 정확하게 너가 풀기 위해서는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통계 파트뿐만 아니라 확통은 내가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놓은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지. 이항분포도 그랬고 독립시행 확률도 그랬고 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큰 틀부터 설명을 하자면 통계적 추정 파트는 있잖아.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하나는 뭐냐면 전체에 대한 거를 이미 알고 있어. 알았지? 야, 이건 안 써도 돼. 이건 쓰지 마. 윤성 이건 쓰지 마. 대충 설명하고 빨리 넘어갈 녀석이라서 이거는 머릿속에 이해만 하세요. 알았죠? 이거 끄고 내가 싹 설명할 거거든. 끄고 그때부터 쓰면 돼.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뭐냐면 전체를 알고 있어요. 전체를 알고 있을 때 일부분만 뽑아서 이놈들의 평균은 어떨까?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전체 집단에 대한 성적을 알고 있어. 우리 학원 전체 학생들의 뭐 평균을 알고 표준편차를 안다 치자. 그때 임의로 10명만 뽑았을 때 걔네들의 성적은 어떨까?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야.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반대로 부분을 알고 있어요. 부분만 알고 있어. 그걸 가지고 뭐? 전체를 유추하는 거. 이거 설명하려면 이제 너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개표 방송에서 했던 얘기. 거기서 쓰는 용어들을 잘 보면 자, 지금 현재 오후 5시 개표 현재 진행 상태로 보아 어떻습니다? A 후보가 B 후보를 51% 대 49%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오차 범위는 대략 3% 이내입니다. 이런 말들 본 적 있어? 그런 말까지는 자세히는 못 봤나?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그거야. 현재까지 개표를 했다. 예를 들어서 몇 표가 기준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그냥 100표가 기준이라고 할 때 60표만큼만 개표를 한 상황에서 즉 60명이라는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개표가 60% 70% 되고 나면은 사실 확실히 당선되었다고 봐야지. 너무 박빙이 아니고서야. 50% 49% 이게 아니고서야. 그치? 근데 임의로 뽑아서 막 랜덤을 하는 거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막 뽑고 뭐 하는 게 아니라면 개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랜덤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얼추 맞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일부분만. 뭐 너희들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 예를 들어보자. 직접 와닿는 거.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거기는 오차범위 이런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모의고사를 봤어. 또는 수능을 봤어. 그러면은 이투스, 종로학원, 뭐 배송마이맥, 기타 등등등의 각 학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뭘 얘기를 하니? 그날 오후 6시쯤, 5시쯤 되면 각 과목별 등급 컷을 낸다. 그 등급 컷은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실제 수험생들이 본인들의 점수를 이투스면 이투스, 종로학원이면 종로학원에다 들어가서 점수를 기입을 하지. 뭐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입을 하진 않아. 이투스라고 해봐야 뭐 끽 해봐야 뭐 한 뭐 몇만 명? 오케이? 정말 큰 뭐 메가스터디라고 해봐야 뭐 몇만 명? 전체 수험생들이 몇십만 명인데 몇만 명 입력을 해. 학교에서 봐봐. 입력하는데 별로 없어 생각보다. 재생들은 많이 입력하겠지만. 오케이? 그 몇만 명이라는 일부분만 가지고 등급 컷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로도 점수 차이가 조금씩 나지. 맞지? 이투스가 높든 메가스터디가 높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넣었느냐에 따라 달라. 걔네들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내서 Z점수를 통해서 등급 컷을 냅니다. 알았죠? 상위권에서부터 4%, 0.04라는 비율을 가지고 그놈들이 커트 점수. 아까 합격생들이 최저 점수 했던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상위권에서부터 끊어서 4%, 11% 이렇게 해서 등급 컷을 내는 거예요. 됐죠? 그게 뭐야?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유출하는 거야. 물론 일부분에 대한 등급 컷만 내고 끝내지. 근데 그거를 개표 방송과 연결시켜보면 일부분만 개표를 해서 전체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하는데 오차범위라는 단어들이 막 등장해요. 뭐 이런 거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통계적 추정은. 알았죠? 통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부분을 추정해본다. 전체를 추정해본다라는 거거든. 알았지? 자, 지금부터 끄고 시작한다. 그래서 먼저 용어를 좀 확실하게 정하고 하자. 이거를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잘 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녀석들 앞에 접두사처럼 붙어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고 하나는 표본이에요. 표본이 뭔지는 알겠지? 말 그대로 일부분, 샘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투스나 종로학원 같은 데다가 점수를 입력한 학생들이라는 표본 또는 우리 학원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10명을 뽑았을 때에 대한 성적 그 10명을 샘플 표본이라고 하는 거지. 알았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라는 거는 뭐냐면요.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았죠? 뭐? 대한민국 그 대통령 선거를 한다 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뭐라 부르지? 유권자. 그렇지. 유권자 전체들을 오케이? 모 집단이라 부르거든. 모 집단이에요. 고3 학생들 또는 고2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고2 전체의 집단, 모 집단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 중에서 평내고 고2라고 하면은 평내고는 표본, 샘플이 되는 거고. 거꾸로 평내고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결과에 대한 얘기. 그러면 평내고 2학년들 전체가 모 집단이 되는 거고, 너 몇 반이야? 8반이야? 8반이라고 하면 8반이라는 샘플이 되는 거고. 알았죠? 자, 그때 단어가 3개가 등장하는데 6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평균, 두 번째도 평균, 세 번째도 평균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로는 표준 편차, 표편이라고 쓸게. 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표준 편차라고 써. 표편. 세 번째도 표편이에요. 자, 가자. 첫 번째 평균은 무슨 평균? 전체 집단, 모집단 전체의 평균. 뭐? 모평균. 알았니? 자, 표본 평균은 말 그대로 샘플 안에서의 평균. 알았어? 자, 쓰는 거 써야 돼. 쓸 시간이 따로 안 줄 거야, 이거는. 그래서 바로바로 이해를 해봐. 모평균은 뭐라고? 전체 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은 뭐라고? 그치, 그 일부분, 샘플의, 표본에서의, 표본 사람들의 평균. 알았지? 네. 여기는요,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알았니?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기서 윤성아, x가 뭐야, x가? x가 뭐야, x가? 만약에 고2 학생들, 전국에 있는 고2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x는 뭐야? 우리가 확률 변수라서 부르던 x가 뭐야? 모집단 전체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성적. 즉, 전체 학생들에 대한 한 명의 성적. 모집단에 있는 한 학생의 성적들을 다 x라 부릅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은 뭐겠어? 그렇지. 모집단의 평균, 즉 모평균은 이 x가 됩니다. 알았죠? x는 뭐라고? 모집단에서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뽑는 거야. 윤선 씨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추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야. 통계적 추정으로 넘어오면 자, 용어들 많이 등장한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추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출이라는 거는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를 이제 대신해서 그냥 추출 할 텐데 우리는 항상 이미 추출 다루거든. 이미 추출이 뭐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 표본을 임의로 반복해서 복원 추출하는 겁니다. 를 임의 추출이라고 할 거야. 약속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안 써도 돼. 흰색이잖아. 맞지? 알아두세요. 임의 추출이라는 건 뭐라고?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몇 명을 뽑을 거냐를 얘기하는 거야. 10명을 뽑는다 치면 표본의 크기는 10. 30명을 뽑는다 치면 표본의 크기 30. 100명씩 뽑는다 치면 표본의 크기 100.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 임의로 랜덤하게 반복 복원 추출한다라고 했는데 반복이라는 말은 사실 안 해도 돼. 임의로라는 말에 그 말이 숨어 있거든 사실. 랜덤하게 뽑다 보면 계속해서 뽑는 거. 뭐 한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반복 써놓을게. 뭐 한다? 자, 잘 봐. 이건 안 써도 돼. 모집단이 있어. 고2 학생들이라고 해보자. 알았지? 고2 학생들이라고 해보자. 모의고사 성적을 낸다고 쳐봐. 모집단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성적표까지 환산을 한 게 아니라 뭐 이투스 뭐 우리가 리서치 한다 치자. 평내고 안에서 100명만 임의로 뽑았어요. 학생들을 랜덤하게 막 뽑아. 그냥 입구에서 100명만 커트를 딱 잘라가지고 성적을 다 물어보는 거야. 뽑을 수 있지? 판곡고에서도 100명 뽑을 수 있어 없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추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뽑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거기서 평내고 학생들 뽑았어. 점수를 다 물어봤어. 그럼 뭐 해? 걔네들끼리 평균 내봐야지. 맞지? 평균을 구합니다. 여기도 평균을 구해요. 뭐 한다고? 계속해서 뽑을 거야. 그러면 평내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 73점. 너무 높나? 판곡고 학생들의 점수 70점. 70점. 호평고에서 뽑습니다. 호평고에서 1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냈어. 예를 들어서 65점. 오케이? 저기 동화고에서 또 뽑아봤어. 100명을 뽑아봤어. 애들은 좀 잘하니까 뭐 한 80점 나왔다 치자. 막 뭐해? 평균 점수를 막 내다 보면 반복해서 무한히 계속 뽑는 거거든. 뽑다 보면 결국 평균 주변에 막 몰리겠지. 점수들이. 맞아? 어떤 형태를 만들게 돼? 정규분포 상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궁금해지거든? 통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 즉, 그 랜덤으로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을 내다보면 그 하나하나는 새로운 반평균이라는 100명씩의 평균이라는 100명 평균이라는
뭐 확률 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73점인 학교 또는 73점인 표본이 이만큼 있어. 75점인 학생들 100명을 뽑았을 때 75점인 학교라고 할게. 그냥 전국으로 칠게. 학교라고 하면 75점인 데가 좀 적겠지. 동아고처럼 좀 잘하는 학교 80점, 85점 나오는 학교들은 더 적겠지. 와보고 90점 더 적을 거야. 맞지? 네. 그런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확률 변수 역할을 하는 거라서 X라 써줍니다. 근데 X는 선생, 학생 한 명 한 명을 뽑았을 때의 성적이라면서. 그런데 X라고 써도 돼?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X바라고 표본을 뽑았을 때의 평균도 확률 변수, 우리가 분포 상태를 늘어놓는 확률 변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호로는 X바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 더. 요거는 안 써도 된다 그랬지. 반복해서 복원 추출을 하다 보면 있잖아. 왜 복원 추출을 굳이 하냐면 전체들에 대한 그 비율도 달라지면 안 되니까 복원 추출하는 의미도 있지만 겹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내 호평 역에서 학생들을 뽑았다 치자. 고이들을. 오케이? 금곡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뽑아볼 수도 있잖아. 맞아? 등등등. 겹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뽑은 거 또 뽑기도 해. 근데 반복해서 랜덤해서 무한히 추출하거든. 오케이? 계속 뽑아내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야.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만 둬.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우리 표본 평균을 분포 상태에 나타내고 싶잖아. 그럼 이 평균은 뭐겠어?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되는 평균. 표본 평균 들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이 표준 편차는 뭐겠어? 표본 평균 들의 표준 편차가 되겠지. 자, 그럼 기호로 좀만 더 해보자. 모 표준 편차는 뭐겠어? 모 표준 편차.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그냥 흔히 시그마라 부르던 그 녀석. 얘도 M이라 부르던 그 녀석. 근데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X, X의 시그마라는 의미다. 그렇지? 또는 그냥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표준화 생각해보면 시그마분의 X-M 했잖아. 그냥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예요. 알았죠? 알았죠? 표본 표준 편차는 알아두세요. 자주 나온 건 아니라서 흰색으로만 쓸게. 근데 써두긴 해. 뭐? 스몰 s라고 표현합니다. s가 시그마가 s에 해당하거든. 근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s라 씁니다. 어떤 건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니까 E. 얘는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근데 누구에 대한? 표본 평균이니까 누구에 대한? X바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그럼 각각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결론은 되게 쉬우니까 예시를 잘 봐. 평내고 갑니다. 평내고 2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전체의 키를 조사했다고 치자. 전체 키. 너네 학교 2학년이니까 뭐 아직까지 뭐 성인 아니니까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173보다 좀 작다고 173이라 하자. 귀찮다. 17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173이라는 키를 가진 사람이 어때? 제일 많이 있겠지. 맞지? 근데 저기 뭐 키가 조금 더 커. 김지민 정도처럼 한 177 정도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또 누구?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황시우 정도처럼 한 180 좀 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이 있지는 않아. 맞지? 그리고 좀 더 커져서 나처럼 한 195쯤 되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잖아. 맞지? 물론 평내고라고 하면은 너무 기준이 적으니까 사실 2m 이런 애들은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랜덤으로 뽑았다 치면 희박한 확률로 2m 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특정 학교에서는. 맞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비율이겠지만 한 113보다 좀 적은 평균 이하인 뭐 윤성이 정도 될 때는 한 167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맞지? 고진영 씨처럼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쪽 비중이 높겠다. 실제 173보다 높겠다. 아무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고진영이 정도처럼 한 152쯤 된 애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점점 더 작아져서 저희 김상민이처럼 한 145쯤 된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정말 희박하게도 130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없지는 않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어때? 대략 정규 분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평내고 2학년 8반 학생들의 키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너 키 8반이랬지? 너네 반에 누구 있냐? 너랑. 상민이 너네 반이야? 어이. 자, 가보자. 좀 너무 좁다. 자, 너네 반으로 왔어. 상민이가 있어서 너네 반 평균은 좀 작아. 170까지 떨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처럼 평균 이상이 넘는, 예를 들어서 한 176쯤 되는 애들은 좀 적어질 거고, 185쯤 되는 애들 더 적을 거고, 190, 한 7쯤 되는 애들 훨씬 적어질 거야.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없을 수도 있고, 이 반에는. 맞지? 그리고 평균 이하인, 예를 들어서 160, 한 4쯤 되는 애들 좀 적어질 거고, 아까 말했던 뭐 고진영이 정도 되는 150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상민이가 또 왔어. 한 145쯤 되는 애들 좀 희박하지만 있긴 할 거야. 여기서는 상민이랑 비슷한 애가 한 3명 정도 된다 치면 여기는 상민이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도 정규분포 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맞니? 자, 잘 봐. 그러면 이번에는 평내고 2학년들이 각 반의 학생들의 평균 키를 한번 분포 상태를 나타내봐. 일반 평균. 남자애들이 좀 많아서 평균이 커. 일반 애들 평균 175. 2반 애들의 평균 173. 4. 3반 애들의 평균 169. 여자애들이 좀 많아. 169. 그리고 반평균이지만 뭐 180 이런 애들도 있긴 할 거야. 맞지? 키가 좀 어쩌다 보니 좀 큰 애들이 많이 몰렸어.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됐다 치자. 최대 이런 애들만 몰아왔다 치자. 그럼 점점 돼. 근데 결국 각 반 학생들의 키만 하다 보니까 각 반의 키가 190이 될 확률이 있니 없니? 거의 없겠지. 이거보다 훨씬 적게 없겠지. 그러면 어때? 반 평균이라고 하면 그 195짜리도 결국 각 그 반에 상민이가 있으면 평균 키는 얼마가 되거든? 180, 170밖에 안 되거든. 맞지? 싹 몰려버립니다. 됐어요? 하지만 정규분포 곡선의 형태는 띌 거야. 물론 표본을 많이 뽑는다면. 자, 지금 내가 들어준 예시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추출은 반복해서 무한번 계속 뽑아보는 건데 얘는 딱 10번 뽑고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오류를 범하고는 있지만 계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계속 뽑는다 치면 계속 몰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야 오류는 사라집니다. 알았죠? 자, 간다. 정규분포 곡선이면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다? 평균이 있다. 맞지? 여기서의 평균이 뭐야? 다시. 아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뭐라고? 다시. M. EX. 됐죠? 여기 평균에는 뭐가 있을 거야? 땡. X바가 있는 거야. 표본을 뽑아서 8반이라는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니까 표본 안에서의 평균은 X바예요. 되게 헷갈리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얘는 뭘까? 얘가 그렇지 EX바가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보이나 근데? 보이지? EX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벌어진 정도를 나타낸다고 치자. 뭐야? 표준변자 시그마. 어떤 시그마? 그냥 시그마. 또는 X의 시그마. 아까도 이거 M이라고 하더니 왜 자꾸 시그마냐? X의 시그마. 모 표준변자라고. 전체 학생들의 키를 분포 상태를 나타냈을 때의 시그마. 벌어진 정도잖아. 맞지? 얘는요. S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는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봐.
시그마 x, s 시그마 x바, ex, x바, ex바 각각의 역할이 뭔지 알겠냐? 계산을 한다 치면 하려면 할 수는 있겠냐? 오케이? 자, 간다. 뭘 해볼 거냐면 ex를 좀 볼 거야. ex 어떻게 구해? 자, 평내고 학생들을 내가 30명씩 10개의 반이 있다고 해볼게. 오케이? 전체 몇 명? 300명. 맞죠? 그럼 EX는 어떻게 구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다 더하지. 성적 키. 맞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300번째 학생의 키까지 다 더하는 거야. 그리고 뭐로 나눠요? 300으로 나눠요. 맞나요? 자, 그러면 EX 바를 한번 계산해보자. 어때? EX 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반 학생들의 평균, 이거 야 쓰지 말아봐. 잠깐 봐봐. 일반 학생들의 평균을 원래는 사람 수 다 곱해서 그게 뭐야? 다 더한 거지. 맞지? 아니구나. 아니야. 미안해. 자, EX바 그냥 써. 뭐야? 반의 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X바, X1바, X2바, X3바, 3반 평균 이런 의미야. 해서 몇 반 평균까지 가니? 10반의 평균까지 간다, 그치? 그리고 뭐로 나누면 돼요? 10개 반. 됐지? 근데 이 X1 반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 1반의 1번부터 2번, 30번까지 를 다 더해서 30으로 나눈 거지. X2의 반은 31번부터 해서 60번까지를 다 더해서 30으로 나눈 거지. 맞지? 마지막 10반의 평균은 271번부터 해서 300번까지 다 더한 거지. 그래서 30으로 나눈 거잖아. 그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거예요. 분모 분자 몇 배? 30배 해봐봐. 30배 분모 분자. 그럼 분자 어떻게 돼?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x30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 2반에서 이어봤습니다. 31번부터 해서 60번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받아요. 어디까지? 결국 300번까지. 분모 문제는 30 곱했다며. 분모는 300. 뭐랑 똑같아? 알았어요? 자, 기억하세요. 이 x바를 앞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뭐랑 똑같아요? 이 x.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보자. 통계적 추정은 결국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대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러 간다 그랬지. 아까 했던 거 얘기해봐. 전체를 줄게, 표본을 구해봐. 표본을 줄게, 모집단을 구해봐. 모집단을 주든 표본집단을 주든 둘 중에 한 군데에 대한 정보는 주는 거야.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다른 하나를 유출하러 가는 겁니다. 평균은 그냥 같다고 하면 끝나요. 전체에 대한 평균을 알 때 모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을 알고 있을 때 x바를 뽑아. 그놈의 평균은 x바의 평균은 똑같습니다. x바는 달라질 수 있지 당연히. 표본만 뽑아서 그놈들만 평균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달라지겠지. 얘는. 근데 x바 그놈의 평균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기억할 수 있겠지? 됐죠? 두 번째, 이거 지워도 돼? 원래는 이 계산 자체가 뭐 하고 있거든? 오류가 범하고 있다. 뭐? 일단 예시 자체가 잘못됐어. 하지만 우리는 결론 누구? 이걸 얻을 수 있거든. 자, 왜 굳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알면서 이 예시를 드냐면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 x바의 평균 EX바는 x의 평균인 EX와 똑같다라고 알려져 있다가 끝이야. 고등수학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왜 같아? 알 수가 없어. 이거야. 해보다 보니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다야. 고등수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거든 너희들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런 예시라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지운다.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요놈과 요놈에 대한 얘기. 누구? 시그마와 시그마에 대한 얘기 해보자. 누가 커?
x의 시그마가 커, x바의 시그마가 커. x의 시그마가 당연히 크지. 많이 분산되어 있겠죠. 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근데 아까 그 한 명 한 명의 성적이 아무리 키가 크다 그래도 작은 애들과 합쳐버리면 그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서로 상쇄돼 버리거든. 당연히 큽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 나와요. x바의 시그마라는 녀석은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눈으로 보니까 x라는 녀석의 시그마인 모 표준 편차보다 작은 건 알아. 또 얼마만큼 작은데 그거는 표본의 크기에 루트를 씌운 루트 n배만큼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나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예시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예시는 사실 그 평균 하나 구하는 것밖에 없어. 사실. 이해됐어요? 네. 왜 이렇다? 우리는 몰라.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놨어. 같대. 저렇게 하면 똑같대. 알았지? 그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저기 경제 파트, 경제 쪽 분야에서 계산을 해놨어요. 우리는 알려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풀러 가보자. 자, 여기까지. 저거 좀 쓴다. 뭐? 흰색으로 가자 그냥. 뭐라는 거는 전체를 의미하고요. 표본이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다? 샘플을 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표본의 크기를 뭐라 불러요? n이라 부르고 있어요. 문자로. 알았죠? 자, 그리고 뭐예요? 모평균이 있어요. 모평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구? m이라던가 혹은 ex를 의미합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그 녀석들만 가지고 구한 평균을 의미하는데 얘는 확률 변수 역할을 하게 돼요. 그 확률 변수 x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포 상태를 나타내다 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 녀석은 당연히 표본 평균 x바의 expectation이라고 해서 ex바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뭐랑 같아져요? ex랑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두 번째, 모평균 말고 평균 말고 표준 편차로 갑니다. 모 표준 편차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누구? 시그마 혹은 시그마 x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아직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건데 표본 표준 편차 라는 녀석은 S라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따가 보러 갈 거야. 이 그림 잘 기억해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둘이 어때? 유사하지? 유사하다라는 게 힌트야. 알았지? 알았죠? 좀 이따 계산하는 거 알려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표본 평균 들의 표준 편차. 알았죠? 얘는 뭐예요? 시그마 x 바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뭐다? 시그마 x를 뭐로 나눈? 표본의 크기에 루트를 씌우는 루트 n으로 나눈 녀석과 같아지는 겁니다. 아셨나요? 알았죠? 자,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풀면서 어떤 건지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크기가 2짜리. 크기가 2짜리 뭐 했습니다? 임의로 추출해봤습니다. 맞죠? 크기가 2라는 거는 2명씩 계속 무한히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 보이냐? 네, 그때 x바에 대하여 이걸 구하셔. 에이, 제곱의 평균 딱 나오자마자 뭐가 떠올라? 분산. 맞니? 얘는 뭐 했어? 분산에서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건데 다 x바들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럼 vx바는 어떻게 구하겠어? vx를 가지고 만들면 되겠지. 어떻게 해요? 제곱 하면 제곱. n분의 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얘는요. ex바는 ex랑 똑같다고 했지. 됐어요? 끝났습니다. vx 얼마예요? 4. 표본 크기 얼마예요? 2. ex 얼마예요? 10. 뭐 해주세요? 제곱. 답은 100이야. 공식 알고 있으면 끝.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 알지? 가지고 뽑았을 때 x바에 대한 거를 추정해봐. 뭐?
부분을, 즉 표본을 추정해봐라는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 녀석이 예시가 되는 거야. 전체를 줄게.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추정해봐. 이거야. 이해됐어? 그럼 뭐 하면 돼? 저 공식만 가져다 쓰시면 끝나요. 알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601번, 옆에 있는 604번 다 비슷한 거 알겠어? 자, 봐봐. 거기 들어봐. 여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문제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야.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X라는 전체 집단에 대한, 전체 집단에서 한 명 한 명 뽑았을 때에 대한 얘기다. 맞지? 맞지? 여기서는 그래서 한 명을 뽑는다, 두 명을 뽑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뽑는지를 잘 봐. 모집단에서 뽑는 거라서 모집단에 대한 분포 상태를 나타내면 돼.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오랜만에 본다. 표. 그치? A 구할 수 있지. A를 구하면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지. 거기서 구한 게 다 뭐야? EX고 VX야. 맞아? 그 상태에서 뭐 하래? 할 수 있겠지. 얘랑 뭐가 같아? 이해할 수 있겠지. 얘랑 뭐가 같아? n분의 vx가 vx 반이니까 이거 vx에다 x 반에다가 뭐? n을 곱한 거. 또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네. 이거 구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결론은 쉽습니다. 알았죠? 그럼 표를 주거나 597번처럼 분포 상태를 직접 주는 거 말고 뭐 하겠어? 분포 상태도 너희들이 구해봐라는 문제 있을 수 있겠지. 몇 번? 604번입니다. 1, 2개, 2, 3개, 3, 2개. 이렇게 총 7개가 들어있는 공이 있습니다. 거기서 4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합니다. 그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그럼 우리 2개의 공을 꺼내서 평균 했을 때 1, 1.5, 2, 2.5 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 2개의 평균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풀어봤잖아. 근데 지금은 4개? 야, 4개면은 평균이 너무 많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하나 뽑았을 때 1, 2, 3이 나옵니다. 하고 얘를 가지고 x바를 추정하러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1 나오는 확률 7분의 2, 2 나오는 확률 7분의 3, 3 나오는 확률 7분의 2. 합을 구해보면 평균 1 맞나? 평균이래. 합은 1 맞나? 네, 맞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어? 역시 EX 구할 수 있고 VX 구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x바에 대해서 뭐 구하러? 평균이나 분산 구하러 갈 수 있겠어? 끝. n은 얼마예요? 4개 추출합니다. 이게 크기가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게 부분에서 표본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에 대한, 분산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 이해됐어? 네. 다음 장 가보자. 어디? 유형 7번까지 가볼게요. 사실 유형 5번, 6번 이런 거 조금 어려울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만 살짝 잡고 넘어가죠. 자, 유형 7번 가봐. 와, 양기장에서 키우 너무 우르르르 한다. 자, 문제를 잘 읽어봐. 평균 알아? 평균 뭔지 알아? 네. 정경포를 따른대요. 그때 400마리를 의미 추출한대. 자, 전체를 몰라. 맞지? 지금 여기까지는 양계장에서 키우는 그냥 닭. 모집단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은 없습니다. 맞죠? 근데 뭐 한대? 400마리 임의로 뽑았대. 400마리 임의로 추출. 뭐? n이 400이라는 얘기다. 맞지? 추출해서 그 표본 안에서의 조사 평균이 블라블라. 이 3.5가 뭐야? 우리가 썼던 배웠던 문자 가지고 생각해봐. 기호나 문자. 저 3.5가 뭐야? 평균 세 가지 있잖아. 평균이니까. EX 있고, 즉 M. EX 있고, X바 있고, EX바가 있어. 저 3.5는 뭘까? X바입니다. 어렵지? 왜?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고 그놈의 평균을 냈거든. 그냥 400마리를 임의로 추출해서 그냥 뽑아서 평균을 구했다. 이거니까 표본 한번 뽑아서. 그래 여기서는 그럼 선생님 임의 추출은 계속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조건 그렇게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뽑는 것도 포함. 이건 뉘앙스에서 알아야 돼요.
알았죠? 아무튼 쉬워. 400마리를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해서 평균을 구했어. 끝! 이거야. 알았죠? 그때 뭐야? 모평균을 뭐 하시오? 추정하시오. 알았어요? 자, 봐봐.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 신뢰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신뢰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확률. 알았죠?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뭐야? 신뢰할 수 있는, 이건 안 쓰지 마. 여기서부터는 쓰지 마. 신뢰할 수 있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을 한 거야. 알았죠? 알았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실제 그 구간에 있을 확률이랑 같은 말이야.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잘 봐. 우리는 추정을 할 겁니다. 자, 잘 봐. 고2 학생들의 전체 평균 점수를 조사하고 싶어. 평내고 2학년들만 평균을 뽑아봤어.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전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때 60에서 70일 거야 안 하는 병신이 있냐? 뭐 평내고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투스나 종로학원에서 조사해서 나온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쳐봐. 그럼 진짜 불특정 다수 다 조사한 거지. 거기에 입력한 사람들 불특정 다수일 거냐. 전교 꼴등이 입력했을 수도 있고 전교 1등만 넣었을 수도 있잖아. 랜덤은 다 넣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랜덤 추출이라고 치자. 50점의 평균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전국의 학생들의 평균은 50점을 기준으로 퍼져 있겠지. 55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지만 확률상 그런 희박한 확률 말고 실제 확률로만 생각해보면 50을 기준으로 50에서 50이 평균이면 45에서 55일 겁니다 라고 하든 30에서 70일 겁니다 라고 하든 50을 기준으로 좌우 똑같이 벌려주겠지. 범위는. 그때 다시 한번 자, 와닿는 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 반 학생들 남학생들 평균만 재봤어. 171이 나왔대. 170이 나왔대. 그냥 쉽게 계산하자. 그러면 실제 전국에 있는 남자들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우리 반 평균이 170이 나왔으니까 69에서 71일 거예요 라고 하면은 실제 거기 있을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있을 확률이 자 70이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60에서 80 사이 있을 거예요 하는 확률보다 낮아 높아. 범위를 좁게 한 게 확률이 높아. 범위를 넓게 한 게 확률이 높아. 맞추는 확률. 그냥 그 범위에 실제로 있을 확률만 계산하는 거야. 넓게 한 게 당연히 확률이 높지. 맞추는 확률은 그게 높지. 맞지? 뭐 전체 범위에 대한 뭐 하나의 확률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말고 범위를 넓게 하면 진짜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범위를 좁게 해놓으면 빗나갔을 수도 있잖아. 그 얘기야. 알았죠?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지면 구간도 길어집니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면 구간도 커진다는 얘기. 알았지? 그 구간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결국 평균을 기준으로 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안 써도 돼요. M이라는 게 있어. 범위를 추정을 할 때 일단 표본을 뽑았고 평균을 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X바를 기준으로 적당하게 빼고 더해서 확률을 재볼 거야. 맞지? 그게 뭐가 되면 돼? 100분의 1이라는 비율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때 그 신뢰도는 주로 몇 퍼센트를 다루게 되냐면 95% 또는 99%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0.99 혹은 0.95가 돼. 알았지? 알았지? 네. 근데 선생님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데? 좀 이따 봐. 얘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세 군데 다 전부 다 뭐합니다? X바를 빼봐요.
이렇게 되지. 됐지? 근데 어차피 이게 부호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아, 부호는 다르고 크기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바꿔도 상관없어. 맞아요. x바와 m 자리 바꿔도 되지. 맞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x에서 m 뺐어. 뭐 하고 싶어? 시그마로 나누고 싶지 않겠냐? 왜? 표준화라는 게 되니까. 맞지?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0.95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1.96이 들어갑니다. 얘는 마이너스 1.96이고. 알았어? 됐죠? 알았나요? 네. 잠깐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왜? 됐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아주 큰 오류를 하나 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x라는 놈을 표준화하고 싶으면 시그마를 넣는 게 맞아. 맞지? 근데 x바라는 놈을 표준화하고 싶을 때는 여기도 x바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돼. x바를 표준화한다며. x바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돼. 얘도 m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ex바를 의미하는 거예요. 크기가 ex랑 똑같으니까 m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시그마 x바는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아, 얘로 나누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좀 써야 될 거야. 시간 줄게. 알았지? 알았지? 그럼 거꾸로 올라가 봐.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나누기 전. 오케이? 여기다가 뭐 하기 전. 뭐 했어? 잠깐만. 난 내가 정신없다. 나 왜 내가 정신없지? 잠깐만 있어봐. 아, 지금 계산을 2번 했지. 이거 뭐 해야 돼? 와, 씨, 내가 정신없다. 그냥 하나 쓸걸. 여기서 m만 남기고 싶어. 뭐 해야 돼? 루트 m분의 시그마 다 곱해야 되지. 맞지? 맞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정신없어. 잠깐만. 나눴을 때 얘로 나눠서 얘가 된 거잖아, 그냥. 맞지? 자, 잠깐만 있어봐. 잘 봐.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 지금 계산을 내가 설명하느라 생략을 해버리다 보니까 내가 헷갈렸다. 여기 뭔가 있을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뭐 합니다? 세 군데 x바를 뺄게요. 알았죠? 마이너스 동그라미 m 마이너스 x바. 얘는 땡그라미. 됐지? 근데 내가 얘를 뭐로 썼거든? x바 마이너스 m이라 썼거든. 거기까지는 똑같고. 그래서 세 군데다 뭐 할 거예요? 얘 z로 만들고 싶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 싶어. 맞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왜 이래? 루트 n분의 시그마 된 거다. 맞지?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 된 거다. 그치? 됐지? 그리고 나서 얘를 z로 그냥 바꿔 쓰기만 한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96. 얘가 플러스 1.96. 되니? 그게 0.95가 된 거야. 알았죠? 그럼 뭐야? 동그라미는 뭐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어? 얘 뭐가 된다고? 얘 뭐가 된다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결국 자 간다.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뢰도
A%로 구한 신뢰 구간을 보자면 뭐가 됩니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 공식 외울 수 있겠어? 오케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m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고. 알았죠? 얘는 증명이 되는 거고 얘를 공식으로 반드시 외워두세요. 알았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시를 보자면 95%의 K값은 얼마? 1.96. 99%의 K값은 2.58이라는 값이 자주 나오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하다 보면은 외워지게 되는데 문제에서 제공됩니다. 난 그냥 알고 있을 뿐이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알았죠? 이해됐어요? 이거예요. 알았니? 네. 그게 유형 7번입니다. 아까 펴놨었네? 요거야. 잘 봐. 여기서 봐봐. 다시 지우고 가보죠.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답은 M. 누굴 기준으로? X바. X바 어디 있어? X바 3.5. 3.5를 기준으로 빼거나 더해서 구해요. 얼마? 95% 신뢰 구간. K값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요 식의 형태 기억해놔. 알았지? K값을 주는 방식이 0.95가 확률, 신뢰도. 기억나지? 실제 그 구간에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확률이 0.95가 돼야 돼. 알았죠? 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얼마예요? 20. 루트 400을 써줄게 그냥. 400마리 추출. 됐지? 그 다음 시그마는 뭐야? 시그마는 이거예요. 0.6. 맞지? 끝. 이게 답이야. 그럼 이제 딱 하나 설명 안 했다. 누구 하나 설명 안 했어? 아까 비어있던 거. 누구 하나 안 했게? 그렇지. S 하나 안 했거든. 왜 S가 등장하는지 잘 봐. 야, 우리 전체 평균 모른다며. 맞지? 생각을 해봐. 전체에 대한 평균도 안 구해놨는데 편차 구할 수 있어? 편차를 모르는데 전체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평균조차 안 구했는데 어떻게 표준 편차를 구해? 맞지?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표준 편차 나와 안 나와? 없을 거거든. 맞죠? 실제 상황이라 생각해봐. 실제 데이터를 뽑는다고 쳐봐. 그냥 물이 떨어져서 번져서 모른다 이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봐. 전체 표준 편차 당연히 몰라요. 맞죠? 근데 선생 필요하다며. 뭐 표준 편차가 필요하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EX바고 EX바? 시그마 X바고 얘는 시그마 X잖아. 맞지? 추정을 할 때 시그마 X가 필요한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아, 그럼 S의 역할이 뭔지 알겠어? S는 시그마를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자, 아까 그 예시 들어봐. 평내고 키. 이거 지워도 돼요? 평내고 키 예시 다시 들어봐. 전체 학생들이 분포 상태랑 8반의 분포 상태 내가 유사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실제로는 다르지. 유사할 가능성은 있지. 그래서 있잖아. S를 구하는 거에서 표본 표준 편차야. 이거 보이지 보라색?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표본 표준 편차는 원래 분산의 루트 씌워서 구합니다. 분산은요 크기로 나눠요. 왜? 편차 제곱들의 평균. 그럼 편차를 구하러 가자. 맞지? 그 표본 안에서의 학생의 점수에서 평균을 그냥 m 빼면 안 되지. x바를 빼야지. 맞지? 그게 편차니까 제곱을 한다. 맞지?
첫 번째 학생 거. 그리고 x2 두 번째 학생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한다. 편차 제곱이다. 맞지? 마지막 n번째 학생의 점수에서 그 표본의 평균을 뺍니다. 맞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래는 S여야 되잖아. 근데 S는 반드시 누구 역할을 해야 돼. 시그마 역할을 해야 되거든. S의 용도는 딱 하나입니다. 시그마를 대체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S라는 놈을 구하는 정의 안에 아예 전체 사람 수에서 1을 빼세요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1을 빼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 왜 이런 작업을 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 뭐? 표준 편차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이해만 하세요. 그럼 왜 하필이면 1을 빼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통해 찾아놓은 거를 우리는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1을 빼서 계산하는 S의 정의에 의해서 S는 항상 시그마랑 유사하게 나옵니다. 즉 같은 값이라 취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가끔씩 전체 평균을 몰라. 근데 뽑아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 표준 편차가 0.2kg이라는 문제 주면 방금 문제랑 똑같은 문제 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 표본을 뽑아서 표준 편차 구하는 거니까.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S를 구할 일은 사실 있다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의 없어. 내가 학교 시험에서 이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집에서는 나와. 어디서만? 그것도 정석에서만. 안 물어봅니다. 알고는 있으세요, 근데. 알았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196페이지로 가봐요. 96페이지에 보면 거기 S 보여? 제일 밑에 바닥에 96페이지 S 제곱 보여? 거기 n-1분의라는 거 보여? 그 n-1의 마이너스 1의 정체가 그거야. 왜 하필 n이 아니라 n-1로 나눠? S라는 놈은 시그마를 대체하기 위한 녀석이라서 오차 줄이기 위해서 1 빼세요 라고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 알았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